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아주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바다의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하나인 크라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화 속 깊은 곳에서부터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현실까지 그 거대한 괴물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심해의 괴물 같은 존재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 꽤 많은 걸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스티븐 킹의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마음속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파트, 마음속의 괴물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렇게 봐요. 마티아스 클라센이라는 미디어 연구가가 있는데 이분 말이 재밌어요. 괴물 이야기는 사실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탐험하는 지도 같은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그 전설적인 바다 괴물 크라켄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옛날 뱃사람들한테 크라켄은 정말 말 그대로 악몽 그 자체였을 거예요. 갑자기 바다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건 뭐 행제가 아니라 저 아래에 크라켄이 있다는 끔찍한 신호였던 거죠. 상상만 해보세요. 그 거대한 팔이 갑자기 수면 위로 솟구쳐서 동료를 낚아채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런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는 테니슨이라는 시인의 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의 시 한 구절이 크라켄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고대의 공포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신화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제 현실과 만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 대왕 오징어입니다. 크라켄 전설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 생각해보면 옛날 뱃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가면서 발버둥치는 대왕 오징어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괴하고 거대한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게다가 이 생명체의 모습을 뜯어보면 이건 뭐 지구 생명체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해양 연구가 에디스 위더의 묘사에 따르면 막 휘젓는 팔이 8개, 날카로운 촉수가 2개, 그 빨판에는 톱니까지 달려있고요. 앵무새 부리처럼 생긴 입으로 살을 찢고 눈은 사람 머리만 해요. 심지어 심장이 3개인데 거기서 파란 피가 나온답니다. 이건 거의 뭐 외계 생명체 스펙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완전히 굳혀버린 게 바로 1870년에 나온 쥘 베른의 소설 해저 이말리입니다. 이 소설이 이 무시무시한 생명체를 가져다가 아주 사악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괴물로 그려버린 거죠. 쥘 베른이 워낙 과학적인 사실을 소설에 잘 녹여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왕 오징어는 진짜 저렇게 공격적인 동물이구나 하고 믿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드디어 과학이 신화의 베일을 벗겨내는 순간이죠.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1870년 쥘 베른이 소설로 공포를 만들어낸 뒤에 무려 140년이에요. 140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생명체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이 되어서야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죠. 와,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왼쪽이 우리가 상상했던 신화 속 괴물, 오른쪽이 실제 모습입니다. 배를 부수던 그 포악한 괴물은 어디 가고 실제로는 발레를 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매혹적인 생명체였고요. 사람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아니라 먹이를 아주 섬세하게 쪼아 먹는 그런 온순한 거인이었던 거죠. 정말 완전히 반대잖아요. 아니, 그럼 이 발견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전에는 왜 못 봤을까요? 에디스 위더 연구팀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다가갔구나. 잠수정의 밝은 빛이랑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오히려 대왕 오징어가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조용한 잠수정에 생물들이 내는 것 같은 희미한 빛을 이용해서 접근했더니 마침내 이 신비로운 동물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접근법의 차이가 만든 대단한 발견이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괴물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괴물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이제 대왕 오징어가 온순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크라켄이라는 신화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졌을까요? 끝났을까요? 정답은 아니어인 것 같네요. 보세요. 블록버스터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크라켄이 얼마나 멋지고 무섭게 부활했나요? 이건 우리가 과학적 사실과는 별개로 여전히 이런 괴물을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티아스 클라센의 이 말이 딱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 상상력 속 어딘가에 있는 그 괴물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또 궁금해하니까요. 그리고 베르너 헤어조크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둠 속에 괴물이 없는 바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건 꿈없는 잠과 같을 것이다. 어쩌면 괴물은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 그리고 상상력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